네, 9월달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 이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은 마이너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과연 어느 쪽으로 증시가 바닥을 잡을까요? 일각에서는 또 직전 저점 부근까지 테스트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내부 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오늘 좀 그 코스피나 코스닥 양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, 일단은 지금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연기금 수급이 계속해서 좀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좀 유일하게 증시에 좀 매수 주체 역할을 해줬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은 9월 첫째 거래일부터는 좀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 이제 약해진 것 같고요. 일단 자금 집행이 다 끝난 것 같고,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기존의 그 매수 주체가 좀 사라져버린 상황이죠.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좀 다른 기관인 또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좀 하락의 좀 결정적인 원인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연기금을 계속 사주다가 이제 오늘부터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수급 쪽으로 조금 좀 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는 상당히 좀 완화가 돼서 이제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,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추니까 다시 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. 그 내일도 어쨌든 그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좀 주식을 강하게 사는 주체는 없습니다. 없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오늘과 같이 계속 나온다면 지수는 조금 더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 기조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, 오늘 일단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대규모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, 내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면 조금 지수는 아래쪽으로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외국인은 그대로인데 기관의 스탠스가 약간 좀 바뀐 점이 오늘 좀 부담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.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나왔던 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또 우리 증시의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죠. 오늘 밤에도 해외 쪽에서 경제 지표 상당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 부분 눈여겨볼까요? 자,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제조업 지표,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일단은 지금 그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미국 경기는 크게 문제가 없다이기 때문에요. 미국 쪽에서는 좀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미국 경기 지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연준이 뭐 이제 와서 금리 인상 시점을 뭐 내년으로 미룬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,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조금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고요. 오히려 미국 경기 지표는 계속해서 조금 컨센서스대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무래도 좀 이롭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이제 8월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는 52.5이고요. 7월 달에는 52.7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인라인하게 나와준다면 이 부분은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 유가 방향성입니다. 어제 이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, 일단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오펙과 러시아가 좀 유가 하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감산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그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,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 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는 좀 더 위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유가에 민감한 뭐 정유화학 업종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죠.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9시에 미국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,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뚜렷하게 좀 포지션을 잡는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조금 좀 관망하는,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양시장이 1%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5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. 내일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내일도 뭐 오늘과 같이 좀 크게 좀 뚜렷한
상승이나 하락 재료를 찾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좀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지수 하단은 한 1850포인트 정도, 그 다음에 상단은 1950% 정도, 50포인트 정도로 열어두시고 이에 대응하시면서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1900에서 1950 그 사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지수가 좀 더 하락할 룸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들어가지 마시고, 만약에 이제 기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1900포인트 하향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계속해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을 때, 185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,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, 그쯤 됐을 때 조금 이제, 저가 매수, 저가 분할 매수를 시도를 하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또 1900 위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당분간은, 일단 외국인이 물론 매도 강도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, 어쨌든 한국 증시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. 외국인이 다시 좀 의미 있게 좀 추세적으로 매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,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쭉 들어보니까 키워드가 수급이네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시장을 좀 살만한 이 의지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시장 밀려나고요.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동안의 시장을 판단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.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.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.